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반복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반복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포문, 그리고 포문에서 중첩된 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하는데 반복문을 사용한다면 이 반복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부터 5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f%d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5번 입력을 해야 하는데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system.out.printf를 한 번 사용해서 5번 출력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은 조건에 따라 같은 처리를 반복하는 것을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반복문의 종류에는 for, while, do while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5주차 수업에서는 for문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for는 기본적인 for는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본체, 문장들과 증감식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고요.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반복 실행하는 게 바로 기본적인 for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x를 1부터 5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출력을 하려고 해요. 이럴 때 초기식, for 다음에 초기식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을 적습니다. 이 조건식이 참일 동안에 for 문장 안에 있는 이 실행문들, 반복할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감식을 적습니다. x 값에 대해서 이 초기식에 들어있는 이 x 값, 이 변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 인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실행하고 또 거짓인 경우에는 이 포문에 있는 실행을 중단하는 그러한 반복문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복할 문장들이 해당되는 요 조건식이 만족하게 되면은 참이면은 이 반복할 문장들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포문의 실행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초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식을 입력해 주고요. 이 초기식에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변수 값을 이 조건식에서 참인지 판단합니다. 처음에 x가 1이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라는 이런 조건식이 참이 되죠. 참이 되면은 이 반복할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증감식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x가 하나가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조건식을 확인을 하고요. 조건식을 확인을 했을 때 참이면은 이 반복할 실행문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은 다시 증감식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이 반복할 실행문을 계속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증감식, 조건식, 반복할 실행문이 계속해서 이 3개의 문장이 반복을 하면서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러한 포문에 또 특별한 형태가 있는데 조건식, 초기식, 증감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포문 안에 있는 그 문장들이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초기식이나 증감식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식이 2개인 거죠. 그래서 int x는 0, y는 10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증감식인 경우에 2개, 나 증가나 감소를 하기 위해서 쉼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포문을 구성하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그리고 반복할 문장은 모두 생략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초기식을 생략하는 경우에 포문 앞에 초기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 앞에 i는 0이란 초기식을 써주고요. 이 초기식에 대해서 i값 변수에 대한 조건식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문장 참이면 문장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은 빠져나오고 그리고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는 이렇게 증감식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건식을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자, 조건식을 생략을 한 경우에는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조건식을 생략하면은 이게 항상 true, 참이라는 값을 갖게 돼서요. 이 문장이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감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증감식을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포문 안에 증감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뭐 i만 적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i 이렇게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i 플러스 이런 식으로 포문 안에 증감식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할 문장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i가 0부터 10이 될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 지연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r문을 사용해서 0부터 10까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x는 0 넣어줬고요. 그리고 i는 0 넣어줬고요. 그리고 조건식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할 문장 i의 값은 i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i가 처음에 0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증감식에 의해서 하나가 증가가 되고 또 조건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i가 1이 됐어요. 그래서 i가 1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조건식이 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장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값이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i가 11이 됐을 때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실행을 시켜서 파일 앤 뉴에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그리고 src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arg를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누르면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i는 int i 해주고요. for에서 i는 0부터 i가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i 값은 하면서 i가 출력이 되고요. i가 11이 됐을 때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문장을 적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은 i의 값은 이렇게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를 이용해서 합계와 평균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계산에 사용할 값 생성하는 변수 선언해 줬고요. 합을 저장할 변수 그리고 계산에 사용한 값의 수를 한번 넣었습니다. 이 카운트가 필요한 이유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개의 값을 더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산에 사용한 값의 수를 이제 셀 수 있는 카운트 변수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문에서 num이 10이고요. 이 10에 해당되는 값을 썸에다 적어주는 거,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20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0부터 20까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썸에다가 카운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num이 21이 됐을 때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클립스 들어가서 New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자바 프로젝트에 이름 써주고 Finish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src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Class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 이름 적어주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주고 Finish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클래스 이름과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이름이 딱 나오죠. 자, 그리고 해당되는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 구하고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실행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합은 165, 평균은 1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팩토리얼 계산도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팩토리얼 계산하기는 이제 어떤 값에 대한 팩토리얼을 계산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import java util 스캐너를 해줬고요. 예, 그리고 public class 팩토리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팩토리얼인 거죠. 그리고 롱 팩트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팩토리얼의 결과값이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 계산은 계속 곱해주니까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롱으로 지금 그 팩트의 변수 타입을 롱으로 해줬고요. 계속 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값을 1로 해줬습니다. 여기서 0으로 해주게 되면은 아무리 곱해도 0이 나오죠. 그래서 초기값 1로 해줬고요.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정수를 처음에는 이제 스캐너에서 입력을 받으면 키보드로 입력을 받으면 문자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 타입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num data.next int에서 이거를 숫자 타입으로 정수 타입으로 해서 num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for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for문에서 보면은 1부터 이 넘버까지 계속해서 카운트하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i는 예를 들어서 정수를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num이 5니까 1부터 5까지 변경되도록 계속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New에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 적어주시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src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New 자바 클래스 창에서 클래스 네임 적어주시고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바 파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스캐너 입력 받기 위해서 java.util.scanner를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 스캔에 입력한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for문을 이용을 해서 그 내가 입력한 숫자만큼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그 팩토리얼 곱을 구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수를 입력을 했어요. 9라고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 팩토리얼은 362880입니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포문을 중첩을 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중첩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for를 외부 반복문, 그리고 안에 있는 포문을 외부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이 반복 문장은 바깥에 있는 이 x가 변화되는 숫자만큼 또 거기에다가 안에 있는 내부 반복문의 y가 변화된 숫자만큼 이렇게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x가 0에서부터 4까지 됐을 때 x값이 증가하면서 변화하고 또 y가 0부터 4까지 됐을 때까지 변하니까 반복 문자는 5 곱하기 그렇죠? 0에서부터 4까지니까 바깥에서 5번 x가 이제 5까지 변경되죠. 0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4까지 변해서 5번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4까지 해서 5번이 수행이 돼요. 그래서 반복 문자는 5 곱하기 5, 25, 25번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첩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 모양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줄, 여기에 5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개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5줄에 해당되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포문을 쓰고요. 여기 가로로 해서 10개가 있는 건 이거는 안쪽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행에 해당되는 바깥쪽 포문에 있는 변수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보시면은 4 그래서 x는 0에서부터 x가 5보다 작을 때까지 5번이니까 여기가 이제 행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열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우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 자바 프로젝트 이름 써줬습니다. 그리고 Finish 눌러주고요. src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클래스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적어줬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Name 적어줬고 체크해줬고 그 다음 Finish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자바 파일에다가 필요한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여기에다가 지금 system.out.printf에서 별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럼 이거는 옆으로 10개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찍히고 난 다음에 x가 또 1이 됐을 때 또 10개, x가 2가 됐을 때 10개, x가 3이 됐을 때 10개, x가 4가 됐을 때 10개. 그래서 이렇게 별이 50개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첩된 for를 사용해서 또 많이 활용하는 예가 구구단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for가 있고요. 안쪽에 for가 있습니다. 그래서 i하고 j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i가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i, j, i 곱하기 j예요. 그래서 여기에 i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j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i가 1일 때 j가 1부터 9까지 printf문 실행이 되고요.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printf문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i가 3일 때 1부터 9까지 printf문 실행해서 쭉 해서 i가 9일 때 j가 1부터 9까지 printf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쫙 한 번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 줄 한 줄씩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printf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printf문 이렇게 썼는데요. 자, 요거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printf 대신에 print ln 해주면 되죠. 네, 요거랑 똑같습니다. printf 역/n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New Java 프로젝트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쓰고 Finish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New 클래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나온 클래스 New Java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Finish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죠. 그래서 구구단이라는 클래스의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어요. ij에서 i는 1부터 9까지, j도 1부터 9까지 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ed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그 인티저 정수인데요. 자릿수 두 자리에다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면은 여기만 출력, 앞에 한 칸 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줄 맞추면서 프린트하려고 ed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쫙. 그래서 1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i가 1일 때, 그쵸? 그리고 i가 2일 때,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j 값이에요. j 값. 그리고 여기는 i 곱하기 j. 이렇게 해서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쫙 출력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이 반복문 중에서도 기본적인 일반적인 for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for문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초기식 적어주고 조건식 적어주고 그 다음에 증감식을 적어줬죠. 그래서 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고 그리고 반복할 문장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때 처음에 초기식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 확인합니다. 조건식 확인해 주고요. 조건식을 확인한 다음에 참이면은 이게 참일 때 반복문이 실행이 돼요. 반복문 실행하고 난 다음에 증감식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 확인합니다. 그래서 참이면은 다시 문장 실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2, 3, 4가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가 2에 해당되는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빠져나오는 이런 그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첩된 포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첩된 포문을 이용할 때는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을 적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포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반복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반복문 중에서 while, 그 다음에 do while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